안녕하세요. 최손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유언장 관련된 거예요. 유언공정증서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없지만 자필 유언장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자필 유언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되죠. 직접 작성할 때 자기 성명도 써야 되고, 그리고 주소도 써야 되고, 날짜도 써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동산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 내 이름 쓰고 유언자 이름 쓰고 도장 꼭 찍어야 돼요. 그게 지장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도장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꼭 인감도장으로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를 잘 오해하시냐면 자필 유언장 요식성, 한마디로 요건이 명확한 거니까 무조건 무효야 이러면서 무효인 것만 찾으시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자필 유언장에 약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유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유언장에 A 부동산은 장남에게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 A 부동산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장남한테 준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는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언자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이 상황적으로 명확하다면, 한마디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줘라 라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을 주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유언장 효력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주택이랑 대지, 토지 다 줘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건 주소를 잘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리모델링을 했던, 좀 부셨다가 다시 지었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럼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대지만 주는 거다. 토지만 주는 거고 건물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언자의 의사가 원래 주려던 건물과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당연히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군데에서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뭐냐면 유언장을 원래 원본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본만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사본만 있으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본이라 하더라도 유언자가 직접 쓴 게 명확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 유언장이 이게 조작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라면 사본만 있다 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본이 없어도 사본만 갖고 있는 경우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속인들 전원이 이렇게 사진 찍고 다 갖고 있었는데 실제 유언장이 없어진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모두 다 확인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녹취가 있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니? 라고 한 카톡이 있다거나 하면은 사본만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유언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언 검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유언 이행 청구 소송이나 유언 효력 확인의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본만 있으면 아예 유언장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언 검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필 유언장이 있고 원본이 있는 경우는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조작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런 유언장 썼어요. 이게 원본이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는 절차가 유언 검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유언 검인 절차는 당연히 유언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데는 아니에요. 유언장이 있다라는 정도인데 그러면 곧바로 등기를 못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상속인 전원한테 무슨 기일에 나와, 몇 월 며칠에 나와 라는 게 통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통지가 됐을 때 상속인 전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상속인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제기하지 않음이 유언 검인 조서에 명확히 조서에 쓰여졌다면 이 조서를 가지고도 사실은 유증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언 검인 기일에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소송은 아니지만 만약 상속인 전원의 이의가 없다라면 이로써 유언의 효력이 인정된 것처럼 유증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유언 검인 기일에 상속인이 5명인데
그 중에 3명만 나왔어요. 그리고 2명은 불출석했습니다. 근데 3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명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속인 5명 중에 과반수가 3명이거든요. 3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를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또 유증등기가 가능합니다. 유언 검인기일은 그냥 유언장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언 검인기일을 잘 정확하게 절차를 지킨다면 이 기일만으로도 유언 효력 확인의 소송이나 유언 이행 청구 소송 없이 바로 유증등기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필유언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필유언장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서 되게 의기소침해지시는 경우 있어요. 아, 이거 안 된다고 다른 데서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 맞죠? 혹시나 해서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이러시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 그런 경우에도 지금 유증등기하고 다 유언 효력 확인 소송해서 등기 다 된 경우 많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유언장을 써줬지만 난 안 될 거야 하고 자포자기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않다는 점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필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장에 대해서 효력 여부를 다시 한번 전문가들에게 상의해 보신 다음에요. 만약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그 유언에 따른 효력을 인정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유언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너무 불안전해서 걱정되시는 채소님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채소님들에게 그 유언장을 쓰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 채소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거 유언장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검토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